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에서는 엘리트 학생과 젊은 간부들이 소그룹으로 묶여서 노동자 농민을 돕고 이끈다고 하네요. 바로 3대 혁명 소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니까요. 역사가 참 길죠? 네, 오늘 첫 번째 돋보기. 류원 신발 공장과 대동강 축전지 공장에서 활약 중인 3대 혁명 소조원들을 만나보고요. 북의 3대 혁명 소조운동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기술혁명의 봉화를 들고 기술 개조, 기술 창조, 기술 도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단위 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발을 붙이고 노동자들이 인정하는 똑똑한 연구성과를 내놓자. 이것이 우리 3대 혁명 소조원들이 내세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보다시피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 혁명 소조에서는 신고를 분리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거 나르던 것을 무인화하기 위한 걸 연구를 먹고 채우고 이렇게 무인음반차를 제작해서 현장에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인음반차를 제작해서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에 노동자들로부터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질 수 없겠는가 이런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견에서 우리는 착상에 실무를 지고 여기에 자동 짐부림 장치를 도입하여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음반 작업의 실용성을 보다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을 얻은 우리 소조원들은 최근에만도 신발용 자재를 자동적으로 기수할 수 있는 자재 기수기를 창안 제작하여 현장에 도입하였는데 현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동강 축전지 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도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가장 걸리거나 적실하게 풀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자를 잡아가지고 3대 혁명 소조원들이 집적인 힘을 모아서 개발 창조의 방식으로 기술혁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격리판을 놓고 봐도 지난 시기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던 이 격리판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고 축전지 특성에서 자기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공법으로 우리가 축전지 격리판을 생산했습니다. 축전지 격리판을 우리식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생산 현장의 깊숙이 뿌리를 받고 기술자, 기능공, 생산자 대중의 힘을 합칠 때만이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신발 공장에서는 자동 짐부림 장치, 그리고 축전지 공장에서는 국산화된 축전지 격리판을 만드는 데 일조했네요. 한마디로 3대 혁명 소조들이 공장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3대 혁명이 무언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네, 3대 혁명은 사상기술 문화혁명을 가리키는데요. 사상혁명은 사람 개조, 그리고 기술혁명은 자연 개조, 그리고 문화혁명은 사회 개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3대 혁명, 그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나요? 우선 이제 사상혁명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사상혁명은 그 말 그대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사상 교양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조직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바꾸자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북에서는 중요하게 봅니다. 기술혁명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과학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혁명인가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 또 농업과 공업의 차이, 그리고 또 여성들에 있어서는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술혁명에 들어가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혁명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혁명은요? 문화혁명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생산문화, 사회주의적 생활문화 이런 것들을 수립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근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술 작품이나 문학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회 도덕이나 법, 제도, 교육 이런 게 다 생활 양식이자 문화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 맞는 문화가 필요하고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에 맞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그런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육성하고 단련시키고 키워내는 것을 또 교육의 목표로 하고요. 이런 것이 다 어찌 보면은 하나의 문화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문화 자체가 다르고 사회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잘 묘사한 영화나 또는 연극, 또는 소설, 시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인간형을 잘 육성을 우선 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바뀐 가치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화 수요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새로 생겨난 문화 수요를 또 잘 거기에 걸맞는 사회주의적 문화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술, 도덕, 또 법, 규범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전변되는 것 이런 걸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 추진하는 운동이 그러면 3대 혁명 소조 운동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 3대 혁명 소조 운동 외에도 3대 혁명을 잘 추진하려고 만든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죠. 들어보니까 3대 혁명은 그 자체로 북이 가고자 하는 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자 또 목표라고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그것을 추동하는 3대 혁명 소조 운동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이게 어떤 운동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까 영상 봤을 때는 자, 여러분 3대 혁명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캠페인단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과학자나 연구자들을 단순하게 파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소조는 아무래도 작은 조직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소그룹?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한 30명씩 소조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공장으로 또 농촌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운동이 1970년대에 시작됐다고요? 예, 역사를 보면 197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당에서 간부들과 대학생들을 지도 소조라는 걸 만들어서 지방의 공장에 파견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인민 경제 부문으로 이제 확대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젊고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서 지방에 내려보내서 현대적인 컴퓨터 과학 기술도 가르치고 현장 운영의 결함도 파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라는 건데 뭐 느낌이 좀 어때요? 어땠을 것 같냐고요? 예. 일단은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위화감이 좀 들 것 같고요. 또 나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대 끼면서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소위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지적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게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조금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사실 이제 혁명을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 이 구조의 문제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오래된 낡은 인식 또는 이제 사업에 대한 태도, 관점 이런 게 도리어 더 많이 막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는 근데 사실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오랫동안 그걸 지도해온 이제 당 일꾼들, 간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행정 관료들도 있었을 거란 네네.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잘못된 관점이라면 이제 뭐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또 이 기술을 새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기술 신비주의 뭐 이런 낡은 사상적 관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회사들 보면 맨날 하던 대로 하려는 사람, 또 막 아랫사람한테 호통치는 사람, 내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막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 요즘에 꼰대라고 네, 하죠. 그런 꼰대분들 사실 많으신데 네. 그런 태도들, 그런 네. 문제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컴퓨터도 배우셔야 되고 엑셀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야 또 새로운 기술도 익히셔야 되고 그래야 노동자들 또 농민들에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꼰대짓 하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했을 테니 당연히 부대낌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기술적인 거를 가르쳐주는 수준이었지만 이 과정에서는 아까 3대 혁명에 언급됐던 것처럼 정치적 문제, 뭐 사상적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거죠. 붙일만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다른 일반 대중 운동과의 차이가 가장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적 지도와 기술 실무적 지도를 잘 결합시킨 거지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아까 말한 대로 집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20명, 30명씩. 예, 떼거리. 아무튼 때로 가는 거죠. 가고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주 뿌리 뽑힐 때까지 낡은 사상적 관점들이 뿌리 뽑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아주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거의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아주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좀 고깝게 느껴지더라도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소주도 한잔 하면서 친해져지고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도 이 현장이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구나. 배울 것도 있구나. 이 간부는 이런 부분이 참 장점이시네. 이렇게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뭐 자극제도 되고 약도 되고 그랬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목표가 그 현장에 있는 간부들의 과학 기술적 그 실무 능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정치 사상적인 낡은 관점을 없애고 하는 정치 사상적 지도가 그 목표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성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또 공업 생산량은 70년대 3.8배나 늘어났으니까요. 굉장한 성과였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전 사회적으로 많이 이런 운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나 당적으로도 많이 힘을 기울였겠죠. 예, 1974년도부터 이제 중앙위원회가 직접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직접 이끌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기획하고 이제 직접 지도했다고 하니까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1974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으로 후계자로 지명됐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가 딱 그 시기인데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성패 여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입지, 정치력, 지도력이랑 직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요구도 컸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발전은 성과를 상당히 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통해서 소조원으로 뭉쳤던 그 청년들이 그 11,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중에 입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말로 치면 김정일 키즈들이 쫙 입당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또 공장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간부들도 성장되어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 대우가 믿음직하게 이제 형성됐다는 거죠. 소조 운동을 통해서 성장을 시켰으니까. 모두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일로 이제 귀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그 후계자로서의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분명하죠. 네, 이렇게 강조하던 3대 혁명 소조 운동,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작년 11월 개최된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종 노선인 3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달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견인불발의 대진군이 심차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자를 보내시었습니다. 3대 혁명 소조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혁명적이고 생기발랄한 분위기가 차넘치고 창조와 투쟁의 열풍이 일어번져야 하며 3대 혁명 소조원이라면 누구나 온 집단이 바라보고 본받는 3대 혁명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3대 혁명 소조에 대한 지도는 한마디로 알 속은 없고 형태적인 틀거리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하부까지 지도 체계가 정연하게 서 있지 않다 보니 통일적인 지위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지도가 보장되지 못하고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당시에 저 대회에서 발표된 김정은 총비서의 서한, 그거를 뭐 전 국민이 학습 열풍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김정은 총비서가 지금 3대 혁명 소조 운동에 알 속이 없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실속이 없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죠. 김정은 총비서는 집권 초부터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본인도 청년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소조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저작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총비서가 저작까지 발표하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아까 본 영상처럼 뭐 각계에서 활동하는 3대 혁명 소조가 뭐 주목을 받는 거겠네요. 그렇죠.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사실 시작된 지로 따지면 세월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거의 한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도 겪었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친 이후에 경제를 다시 또 살려내기 위한 또 노력도 엄청나게 벌여왔고요. 뭐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새로운 이제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맞죠. 북에서는 현재 3대 혁명 소조원들을 가리켜서 이제 새세기 산업혁명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척후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송도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이제 선전하고 있죠. 네. 앞으로도 3대 혁명 소조 운동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봅시다.